종목들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에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 있고요. 꼬리주에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KH 바텍이 들어가 있네요. 자, 진주 1부 하면서 많은 별명들이 두 파트너한테 생겼는데,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바이오의 남자다, 우주의 남자다, 중간에 살짝 로봇의 남자다라고 불릴 뻔했는데 로봇은 내 거야, 박지훈 파트너가 가져가 버리고. 자, 일단 바이오, 네. 우주. 오늘 우주가 또 날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간 한 열흘 정도 사이에 네. 박스권 하단에서는 우주 더 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드렸고 공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주 일부에서도 제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는 모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이 우주항공 섹터 전반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대장주를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우주 쪽이 쉬어갈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그린광학, 비츠로 넥스텍,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컨텍, 세트렉 아이, AP 미성 등등을 쫙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패밀리분들하고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전략적 VC, 벤처 캐피털을 담당을 하고 있고 프리 IPO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 또 다른 하나가 딥X,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세미파이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핵심 테마로 잘 꾸려져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주항공 투자, 스페이스X의 지분을 투자했는데 스페이스X의 가치가 1,00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빠르면 6월, 7월 달 IPO도 가능하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우주항공 섹터가 쉬어갈 때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를 넓게 보시고 결국엔 그 안에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늘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릴 때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쉬어가는 구간에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박스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가장 메말라 있었을 때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었던 기회의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려보면요. 어디서는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어디서는 이곳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중기 되돌림 자리 첫 번째 라인이고요. 이렇게 올려본다면 지난 고점과 그리고 지난 고점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이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 차례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방에서도 허반석 파트너 화이팅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주항공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로버트 밑지훈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분도 계세요. 밑지훈님은 수익 목표가까지 다 데려다 주신다라는 분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게요. 로봇이 무섭다고 해서 피했으면 이 수익률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근데 분명히 옥석은 확실하게 가렸어야 된다, 이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 이거 정말 어디까지 날아가야 될까요? 어제도 그 현대차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로봇에만 집중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시장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테마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어제 방송 아니야? 그저께 방송 아니야? 이거 매일 같은 방송만 하네? 싶을 정도로 저희가 로봇, 바이오, 우주 이쪽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로봇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말아올림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장중에는 코스피가 100포인트까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올려놓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도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을 좀 되짚어보자라고 하면 저는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5,000P의 얼굴을 만든 건 반도체도 바이오도 아닌 로봇이었고 또 천스닥을 만든 것도 2차 전지가 로봇의 힘에 없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애프터마켓 급락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등등 로봇주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놓는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이 시끄러움의 중심이 로봇에 있습니다. 제가 기세의 법칙에서 시끄러움을 견디는 데서 기세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던 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 컨콜이 나와 주었고 또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올해 성과 이 발언이 시장의 확신을 올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구조가 삼전 닉스 같은 대형주가 흔들리면 바로바로 로봇에서 돈을 매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수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SPG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주에도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 로봇의 다른 얼굴은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과 로봇 모멘텀이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부터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시키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노조 노이즈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제는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한마디로 정리가 좀 된 상황입니다.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3천 가려면 로봇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삼성의 발언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성과라는 시간표가 붙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변동성을 줘도 이 로봇 테마에는 매수대기가 붙어 있다라는 점을 체크만 하셔도 이 로봇이 끌고 가는 영향 그리고 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여러분들도 아직 감이 오시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목표가를 100만 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벌써 지금 10% 이상 또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단기 목표가 100만 원인 것이고 아직까지도 눌림이 나올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LG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등 이런 로보티즈가 오늘 굉장히 또 강했죠. 대기업이 지분 투자하고 있는 로봇 아직까지도 관심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살펴드렸고요. 꼬리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무서운 기세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네. 자, 올해 들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갈 줄 알았었는데 쉬어감이 좀 나왔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거실 바닥파 요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팔을 맞으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제약바이오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첫 종목으로 보로노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그때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제가 보로노이 띄워놨거든요. 보로노이가 어느 자리였느냐면 바로 이 자리 121선과 추세 하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양봉이 뜨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슬금슬금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 아직 알테오젠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막 떨어져가지고 제약바이오의 모든 종목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보로노이 같은 경우 이 정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G2G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드리면서 우리 포트에도 제약바이오로 이때부터 쭉쭉쭉 계속 제약바이오만 챙겨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마찬가지로 121선과 추세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방송에서 어느 날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왜 옳은 것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스피어도 그렇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너무나 서운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그 다음 날 채팅을 치신 선생님께서 허반석 파트너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주식 일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음의 치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혁신형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요. 결국 이 내시경용 지혈제라고 해서 혈관 색전 미립구를 개발 제조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소모성 부품과 같은 지혈제 그리고 이거 혈관 색전 미립구 이거 계속 사용하면 또 납품하고 또 납품해야 되는 거고요. 만들어 놓고서 못 파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메드트로니까 직접 총판 기획을 해서 글로벌 판매망을 다이렉트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다라고 보시고요. 25년 3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창사 이래 첫 흑자 전환, 25년도 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는 이유,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를 여기까지를 최대 목표가로 보시고 두 번째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본다면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사이 언저리인 95,000원을 여러분께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KH바텍을 들고 오셨어요. 자,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휴대폰 부품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로봇으로 약간 옮겨가는, 오늘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꼬리주라기보다는 2등 대장주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확장되는 연결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네. 보니까 저는 이 흐름들을 보았을 때 종목들이 계속 고점만 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로봇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오면서 감속기라든지 부품주들은 기존의 고점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대장주가 이렌시스였고 꼬리주가 KH바텍이었습니다. 이제는 꼬리가, 어제는 해성에어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죠.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SPG와 SBB테크처럼 고정밀 감속기를 기술을 제어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부품사인데요. 며칠 전에는 KH바텍이 이스턴 기어와 로봇 고정밀 감속기 기술 사업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핸드폰 부품에서 이제는 로봇 구동 핵심 부품 쪽으로의 밸류체인 확장 스토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정해드린 목표가 17,000원을 도달해 주었습니다. 로봇이 늘어나게 되면 감속기는 필수고 감속기는 결국에는 기술 양산 역량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 배경은 대장주에서 살펴보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습니다. 삼성에서 로봇으로 실적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사이맥스라는 반도체 이송 장비 전문 기업이 일본 기업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ATM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해요. 이 로봇이 반도체 생산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점의 로봇 부품주들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H바텍 지금부터 내려오는 구간마다, 조정 구간마다 분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상반기에도 로봇 흐름들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또한 이렌시스, SBB테크, 해성에어 로보틱스 등 주요 부품사들, 하이젠 R&M을 포함해서 불안정한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더 단단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부품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상반기에도 계속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제가 15,000원 부근에서 어제 심야 토크 같은 경우에도 KH바텍을 20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이 종목 꼭 지켜보셔라 했는데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기존의 저항 가격들을 메워준 모습, 하락했던 구간을 단번에 메워주면서 종가가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부터는 추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16,000원대 구간까지는 밀리는 흐름 나와도 우리가 오히려 좋아,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17,000원대부터 18,000원대 위까지 2만원대까지도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지금 관점부터 모아가보자. KH바텍 18,000원, 2만원 목표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좀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우주의 남자가 그토록 외쳤던 스피어, 실적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주항공 오늘 높게 쏘아 올려버렸는데요. 자, 올해 숫자 찍힐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보고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비츠로넥스텍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뭐 항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지만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네. 야, 이거 정말 없으면 나라 잃은 기분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뭐 스피어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린공학, 비추로 넥스텍,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제가 이 세 가지 종목에 우리 패밀리분들께 30%씩 비중을 실으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별이 5개인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지나고 반등하고 박스권을 지나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스피어, 스페이스 X, 결국엔 공시를 보면 미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업체라고만 나와 있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공시를 본다면 스페이스 X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서 지속적으로 우주선을 쏠 때마다 스피어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쉬어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핫한 종목이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제가 요 구간 2주 동안 박스권 하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 상한가에 진입할 것으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20억 규모의 단일 공급 계약 판매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 ETRI라고 한다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데요. 우주반도체 검증 탑재체 개발 및 실증 초소형 위성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 지난해 매출액 대비 47%입니다. 결국엔 지난해 벌어들인 거의 절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모멘텀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미국 나사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기가 발사 예정입니다. 여기에 K 라드 큐브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만들었습니다. 기술력은 나사에서 인정을 했고 돈은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벌고 있는 완벽한 그림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조금 더 왕창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렸고요.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비츠로 넥스텍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그리고 반등하고요. 박스권을 그리고 반등하는데 지금도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고서 지켜주다가 오늘 1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요일 2주 전입니다. 272억 규모의 통합 풍동장치 계약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주항공 통합 풍동 세터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해 매출액 대비 89%,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한 90% 가까운 매출을 한 방에 해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실적의 퀀텀 점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 발사체 및 항공기 엔진류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바람을 쏘아서 테스트하는 풍동 실험이 필수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설치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업이 비추로 넥스텍이고 특히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액화 로켓 엔진에 대한 부품과 설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비츠로 넥스텍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뚫고서 한 번 더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계약 공시 체결이 나온 기업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비츠로 넥스텍 결국 여러분들 세 자리 수익률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묵직한 종목, 그거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한번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한 방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주와 방산, 모멘텀, 그리고 또 제일 굵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종목들이 또 많고 지금 시장에 웬만한 게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오는 포모, 그리고 또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 같은 포모, 이 조급함의 심리들이 정말 극대화되는 시장이 요즘 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전 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오시면 포모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모가 없게끔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 그날그날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오전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정형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탄력 있는 종목은 제가 세트랙 아이를 30만 원 목표가까지 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만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 우주 엔진 사업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수주에서 매출로 넘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아니라 이 수주장고 기반 실적 가시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보고 싶고요. 지금 글로벌 국방비는 늘어나고 있고 우주 발사 인프라 확대도 계속 구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제가 방산 테마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한 만큼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S&T 그룹주들 다이내믹스, S&T 모티브, S&T 에너지 등등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성장주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포모도 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성장 스토리와 이 시장 이야기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 방송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고점인 것 같아도 추가적인 고점이 더 나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 밀리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늘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산 테마 집중을 해보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현대 로템 이렇게 세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 신고점 랠리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삼전 닉스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밸류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두 분의 생각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은 다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밸류 싸죠?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항상 이야기하는 종목 하이파이브를 닮은 세미파이브와 한미반도체를 이야기하셨고요. 박지훈 파트너 역시나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세미파이브. 자, 조정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는 뭐 수익권으로 다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지금 진짜 주식 일부 포트폴리오에서 추가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단가를 못 낮추는 사람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내내 여러분들께 저는 단가를 못 낮추지만 여러분들은 꼭 단가를 낮추십시오. 단가를 낮추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이 세미파이브입니다. 나중에는 한번 단가 낮추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렇죠? 네. 최대 피해자입니다. 아하. IT캠도 못 낮추고요. 네. 그린광학도 못 낮췄고요. 아이쿠. 그린광학 못 낮췄는데 지금 100%거든요. 네. 세미파이브 낮추셨죠, 여러분? 낮추셨으면 여러분 두 자릿수 수익률이시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이번에 20조가 넘는 20조 7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16조 5,700억이었거든요. 예상치를 21%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9조 2천억 원, 결국 예상치 16조 3천억 원 대비해서 17% 이상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35조 40조 원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은 4천조 이런 이야기에 시총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압도적인 HBM에 대한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 시게이트와 그리고 샌디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메모리에 대한 강자인 부분과 추가적으로 파운드리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세미파이브인데 세미파이브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고 들고 가기가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세미파이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개발 수요가 폭증할수록 ASIC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 파운드를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사는 세미파이브를 통해서 거쳐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파이브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어서는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 없겠죠. 저렴할 때 한미반도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도 충분히 한미반도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BM은 결국 적층이거든요. 이 적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장비가 TC 본더인데 이 TC 본더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다. 이 두 기업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세미파이브,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한미반도체를 탑픽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두 종목.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좀 잘 올라오나 싶었는데 오늘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인의 물량이 좀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타임 세일입니다. 저는 아. 타임 세일이라고 언급을 했고 저희가 샀던 가격대에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목표가는 이제 1차 목표가를 15만 원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먹을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간들 절대 당황하지 않고 타임 세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 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정말 잘 나왔잖아요. 이번 실적 핵심은요. 그냥 흑자가 아닙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에서 메모리 부분 흑자폭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또 D램과 낸드 모두 ASP 상승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또 HBM 매출 비중 확대 신호까지 모두 다 나와주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기존에는 재고 조정이 끝났다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AI 수요가 실적에 반영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파운드리 부문도 적자폭 축소가 진행하고 있고요. 적자 반도체 부문에 대한 수익성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업황 바닥 탈출이 아니라 이익 사이클 초입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직접적입니다. HBM이 매출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부가 제품 믹스 확대로 지금 마진이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또 AI 서버용 메모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은 D램보다 수익성이 높고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PER로 보면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이익이 이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익 밸류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자의 의견이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안주로 삼성전자를 볼 거면 DB하이텍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제가 어제까지도 매수가 유효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10% 이상 또 상승을 주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단기 목표가로 제가 30만 원을 제안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 현대차가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네네. 현대모비스 그렇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구조적으로 가장 앞단에서 돈 벌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타임세일 구간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AI 서버용 고다층 기판이고요. 네. HBM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이 설비 투자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메모리 이막은 칩이 아니라 기판과 후공정 마진 확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점 한번 또 강조드리고 이수페타시스로 진짜 주식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들 많은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도 매수 유효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4만 원, 15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신고점 랠리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 여러 가지 글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세미5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포트폴리오 AS 할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네네. 목표가와 포트폴리오 대응할 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알려주시는 걸로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캐스터. 애프터마켓을 통해 내일의 진주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규장 이후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가장 위에 뉴로핏이 20%대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소유 주식 수를 확대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아르테미스 2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8%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나이백이 6%대, 인텔리안테크가 5%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락 중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가 11%대로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HLB 제약도 9%대 내리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대양전기공업 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은 재생펩타이드 NP201에 대한 제1비상을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 결과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지는 제2A상 임상시험은 지난해 5월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미국 소재 파트너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임상 결과 발표와 함께 오늘 하락세 보이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고요. 현재 주가는 소폭 하락해서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25년 연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52% 증가했는데요.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유통망 확대가 실적 호조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주가는 정규장 오전에 상승 전환한 뒤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현재가는 122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도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대, 영업이익은 무려 336% 증가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패키지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이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주가는 정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현재가는 54,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소식입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간암신약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의 본심사 착수를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FDA에게 지적받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한 지 불과 2영업일 만인데요. 최종 허가 여부는 오는 7월 23일 내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HLB는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14%대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57,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애프터마켓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바이오 종목 두 종목이 좀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HLB 관련해서 초반에도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요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HLB 지금 기사 흐름들을 보면 FDA에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2거래일 만에 본심사 클래스 2로 분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 클래스 2로 분류를 했고 7월 안으로 결과가 날 거야. 근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클래스 2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클래스 2라고 한다면 먼저 클래스 1은요. 서류상에 뭔가 오타가 있거나 서류상에 뭔가 그 수치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런 것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재심사를 하면 되는 건데 클래스 2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심사를 하러 오거나 조금 더 중대하게 뭔가 살펴봐야 되는 허가권이라고 한다면 클래스 2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서 엑스레이 찍고 끝나야 될 거 MRI 찍어야 된다. 페트 MRI 찍어야 된다. 이렇게 클래스 2는 뭔가 중대한 심사를 해야 될 때 클래스 2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HLB가 같이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어디예요? 항서제약이죠. 중국 기업입니다. FDA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결국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안 좋죠. 그러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공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HLB를 저점에 사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요 구간 이 중요한 이유 위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금만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